지금부터는 머신러닝의 기본 원리와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머신러닝의 모델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머신러닝에서의 기본 모델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y hat equal fx. 여러분께서 많이 보던 그런 함수 형태의 모델이죠. 어떤 x를 집어넣으면 그 함수 내에서 x를 가공을 해서 y hat을 출력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만들어진 모델 fx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새로운 데이터 x를 집어넣으면 결과가 y hat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f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실제 어떤 모델과 그리고 실제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표현해 보면 모델이라는 것은 상관관계, 즉 입력 데이터와 y, 출력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식으로 표현한 것을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 안에서는 다양한 변수들이 작동을 해서 입력값과 출력값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y equal fx가 실제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함수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궁극적인 함수를 단순하게 표현해서 y equal alpha x 플러스 베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1차원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x가 들어가면 알파나 b 값에 의해서 y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인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모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몰라요.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x와 y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x를 집어넣으면 어떤 y가 나온다라는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fx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fx를 처음에 랜덤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 알파나 베타 값을 아무 값이나 집어넣어서 fx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어떤 실제 값 x를 집어넣어서 y hat, 아무 알파나 베타를 선택한 fx를 통해 나온 y hat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y hat은 자, 우리가 여기 알파나 베타는 오른쪽에 있는 알파 베타는 다르게 물론 같게 하는 것이 목표이겠지만 여기서 처음에는 알파 베타를 랜덤하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랜덤하게 설정된 알파와 베타를 통해 얻어진 y hat을 모델에서 나온 값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y hat과 y가 같아질 수 있도록 알파와 베타를 계속 바꾸면서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알파와 베타랑 같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른쪽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궁극의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왼편에는 이 궁극의 시스템을 모방할 수 있는 완벽하게 따라할 수 있는 새로운 알파와 베타를 정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머신러닝의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우선 모델은 어떤 수식이 기반이 되고요. 통계 분포가 하나의 어떠한 입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모델을 산출하기 위한 과정이고요.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기 y equal fx가 있죠. 이것은 우리가 모방하고자 하는 어떤 시스템이고요. 이걸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를 모으고 또 이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집어넣어서 모델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모델을 만들면 이제 새로운 fx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fx를 통해서 나온 결과값을 y hat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 모델을 통해서 예측값, 즉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값을 뽑아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실제 시스템 내에서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실제 시스템과 거의 같은 값을 출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fx, 이 함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머신러닝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크게는 지도학습, 강화학습, 비지도학습 나눌 수 있습니다. 지도학습과 그리고 비지도학습을 나누는 큰 기준은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지도학습은 정답이 있는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죠. 이를테면 개나 고양이를 분류하는 분류 문제라고 가정할 때 어떤 이미지에 개다 고양이다 이런 레이블이 달려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레이블이 있어야만 분류가 가능한 것이고요. 레이블이 없다고 하면 군집화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개나 고양이 사진이 있으면 두 종류를 분류해봐라 하면 이제 이것을 개나 고양이로 특징을 찾아서 분류를 하겠죠. 그래서 분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레이블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나 어떠한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값이 붙어 있는 것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비지도 학습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이고 분류의 상대적인 개념이 이 비지도 학습에서는 군집화가 되는 것인데 군집화는 몇 개의 클래스만 구분해봐라 해놓고서 이것이 개나 고양이인지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군집화를 시행해 보면 두 클래스로 구분해라 라고 하면은 이제 개나 고양이도 분류할 수 있겠지만 색깔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검은색 동물, 하얀색 동물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분류라는 것은 클래스가 정해져 있고 또 데이터가 그 클래스별로 레이블이 있을 때는 분류라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군집화는 레이블이 실제로 없고 우리는 몇 개의 클래스만을 분류해라 라고 문제를 내주겠지만 비지도 학습은 그 클래스에 맞게 클래스의 수에 맞게 데이터를 분류하는 것을 군집화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분류에서 지도학습에서 분류의 상대적인 개념이 회귀일 수 있는데요. 회귀 같은 경우에는 분류는 클래스가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개나 고양이 클래스일 수 있겠지만 회귀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를테면 공부한 양에 대비해서 성적이 얼마큼 나오느냐. 공부한 양도 시간으로 우리가 뭐 분이나 초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와야 하는 결과값이 점수가 되는 것이죠.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값이 나오는 겁니다. 비지도 학습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이블이 필요 없는,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학습이 되는 것이고, 군집하는 설명을 드렸고, 변환 같은 경우에는 혹시 2차원을 3차원으로, 그러니까 두 개의 특징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떠한 데이터가 세 개의 특징으로 구분될 수 있는지, 아니면 세 개의 특징을 가진 것이 두 개의 특징만으로 군집화를 할 수 있는지 혹은 모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변환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연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클래스와 어떠한 클래스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를테면 어떠한 특징이 어떠한 특징과 서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고요. 자,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과는 또 다른 종류로 강화학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화학습은 기본적으로 틀린 문제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고 맞은 문제에 대해서 리워드를 줌으로써 만들어진 모델이 조금 더 좋은 성능을 갖도록 하는 것을 강화학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예 처음부터 어떤 모델이 있을 수 있겠고 어떠한 리워드나 페널티를 통해서 이 모델을 학습시킬 수도 있고요. 기존에 만들어진 모델을 조금 더 리파이먼트 하기 위해서 강화학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어 쪽에서 강화학습을 많이 사용하는데, 제어라 함은 어떠한 시스템이나 어떠한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리고 또 제어를 해야 될 때 사용하는 그런 알고리즘인데요. 이를테면 자동차 운전. 강화학습이 매우 중요한 학습 알고리즘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 내에서 오른쪽으로 어느 정도의 각도를 바꾸며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정도의 각도를 꺾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제어 쪽에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고요. 특히 강화학습은 실제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실행과 반복 그리고 테스트와 에러를 계속 반복해 가면서 시행을 해보고 그 에러를 보고서
다음 시행을 조정하는 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시스템을 대상으로 해서 로봇과 같은 실제 시스템을 대상으로 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지도학습은 보시면 주어진 정답, 라벨을 기반으로 한 학습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비지도학습은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학습하는 것을 비지도학습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습 과정을 보면 지도학습은 입력 데이터와 정답 데이터가 함께 주어지고요. 모델은 입력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정답을 낼 수 있도록 계속 모델을 보정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학습 과정입니다. 그러나 비지도 학습은 입력 데이터만 주어지고 모델이 패턴이나 구조를 스스로 탐색해 가면서 어떤 패턴을 찾아내거나 구조를 찾아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지도학습은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입력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요. 비지도학습은 숨겨진 구조나 알지 못하는 군집을 발견하는 것을 비지도학습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예시를 보시면 지도학습은 개나 고양이를 분류하거나 스팸 메일을 필터링하는 그러한 것이 지도학습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요. 비지도학습은 군집화나 차원 축소가 비지도학습의 주요 대상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정답이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있는 것이고요. 학습 목표는 정답을 예측하도록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 지도학습이라면 비지도학습은 데이터의 구조나 패턴을 스스로 학습하는 것을 비지도학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도학습 내에서도 우리가 획이나 분류가 있을 수 있겠고 비지도학습에서는 군집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유사한지를 좀 살펴보면 자, 획기는 연속적인 값인 y의 특징을 찾아서 x 데이터를 사용하여 y의 값을 예측하는 기법입니다. 연속적인 값입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값이기 때문에 어떠한 실수 형태의 혹은 정수 형태의 값을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연속적인 값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그러한 값들을 예측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분류는 우리가 예측해야 할 클래스가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산적인 값입니다. 이산적인 값이 y의 특징을 찾아서 데이터 x를 사용하여 y의 값을 예측하는 기법이고요. 그래서 어떠한 무한대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딱 어떤 클래스가 정해져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것은 지금 회귀이고 이것은 어떤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여기 점들이 주어진 값입니다. 점들이 주어진 값이고 회귀는 이 점들을 가장 가깝게 근사할 수 있는 자 여기 선형 방정식을 하나 만든 것이죠. 1차 방정식 만든 겁니다. 그래서 1차 방정식 원래는 데이터가 주어진 데이터는 이산적인 무한대일 수는 없으니까 이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산적인 값 데이터를 어떤 샘플을 기반으로 해서 연속적인 y 값을 추적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여기 빨간색에 있는 요 실선, 이 방정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주어진 데이터가 클래스 A, 클래스 B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클래스 A와 클래스 B가 주어진 데이터고요. 자, 이 두 클래스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1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선을 잘 만들면 자, 이 선 위에 있는 것은 클래스 A가 되는 것이고 이 선 아래에 있는 것은 클래스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왼편에서처럼 어떠한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연속적인 값을 갖는 Y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내는 것이나 아니면 두 클래스를 구분하는 이러한 1차 방정식을 내는 것이나 문제는 비슷하죠. 둘 다 1차 방정식 혹은 어떠한 방정식을 찾는 것이 문제 목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왼편에서는 그 방정식이 어떻게 사용됩니까? 그렇죠. 어떤 샘플 데이터와 오차가 일반적으로 가장 작은 1차 방정식을 찾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두 클래스를 가장 잘 가를 수 있는 1차 방정식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나 어찌 보면 상당히 유사한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군집은 y-값이 주어지지 않고 데이터의 특징이 유사한 값들의 모임을 군집으로 표현하는 기법이라 정의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 y-값이 주어지지 않고 어떤 데이터 x-값이나 y-값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데이터의 특징만 있는 거예요. A라는 특징, B라는 특징이 있는 것이고 그 특징에 따라서 얘네들은 여기 모여 있는 데이터, 얘네들은 여기 모여 있는 데이터, 여기 모여 있는 데이터 이렇게 해서 자, 까만색에 있는 점들과 빨간색에 있는 점들, 녹색에 있는 점들이 서로 비슷한 특징, 비슷한 값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자, 비슷한 값들로 구성되어 놓으면 우리는 이 클래스와 이 클래스는 서로 다른 클래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클래스와 이 클래스는 서로 다른 클래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러한 군집은요, 특징을 달리하면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구분됐던 것이 어쩌면 이런 식으로 구분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징에 따라서 군집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더 중요한 사실로 우리가 옛날에는 3개의 클래스만 존재할 것 같다라고 했던 것이 어떤 식으로 비지도 학습을 잘 돌려보면 4개의 클래스, 5개의 클래스로 구분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지도 학습은 실제로 몇 개의 클래스로 구분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군집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위해서 n개의 클래스는 정해놓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몇 개의 클래스로 구분될 것이다를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회귀 문제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회귀 문제는 독립변수 x와 종속변수 y의 관계를 함수식으로 설명하는 것이고요. 머신러닝에서는 이 함수식을 찾아내는 것이 목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찾아내야 할 것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함수식을 찾아내는데 하나의 추세선으로 표현하는 수학적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키나 몸무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보시면 키가 152cm, 154cm, 156cm의 것은 있어도 여기 보면 153이나 155는 비어 있죠. 몸무게도 마찬가지예요. 46, 47, 49, 58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시면 몸무게가 48은 없네요. 그리고 50도 없고요. 빈 부분이 있죠. 하지만 이러한 이산적인 어떤 데이터 모임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만약에 153이면 어떨까? 혹은 157이면 어떨까? 알려지지 않은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맞추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실제로 상관관계를 알기 위해서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예를 들어 키가 157cm일 때 몸무게는 얼마일까? 여기 지금 데이터는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를 알아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회귀는 이산적인 데이터를 주어지면 그것을 연속적인 이렇게 연속적인 데이터로 매핑시키는 그러한 것들이 회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점들로 이루어진 것들이 뭡니까? 그렇죠. 이산적인 데이터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이산적인 데이터를 가장 근사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오차를 가장 적게 하는 이 모든 점들을 포함해서 이 모든 점들에 대해서 오차를 가장 작게 만드는 근사하는 어떠한 수학적인 모델, 여기서는 지금 1차 방정식인데 1차 방정식을 찾아내는 것이 하나의 목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분류는 무엇입니까? 분류는 데이터를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누는 겁니다. 이를테면 키나 몸무게가 하나의 특징이고 또 성별이 하나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키나 몸무게를 보고서 남자나 여자를 구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키가 얼마일 때는 남자일 것 같다. 키가 얼마일 때 여자일 것 같다.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보시면 아래에 보시면 이게 뭐죠? 키고요. 이게 몸무게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쭉 나눠 놓습니다. 근데 남자를 보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한 170 이상은 남자, 그리고
키 170 이상, 몸무게 70 이상은 남자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하는 여자에 가깝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런 식의 일자 방정식을 만들어서 어떠한 이것이 또 역시 그 실선의 어떤 일자 방정식이죠. 그래서 이런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분류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클래스, 남자 클래스, 여자 클래스를 잘 구분할 수 있는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분류입니다. 자, 분류는 우리가 그 이진 분류, 이를테면 두 개의 값 중 하나로 분류하는 거, 이를테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 부르는데, 이를테면 true나 false, black and white, 개나 고양이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만 맞추면 우리는 보통 이진 분류라 하고요. 그 이상이면 3개 이상의 클래스를 알아맞혀야 된다고 하면 다중 분류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회귀와 분류의 차이를 보면 회귀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떠한 주어진 이산적인 데이터를 근사할 수 있는 실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회귀이고요. 분류는 두 개의 클래스를 잘 구분할 수 있는 분류 곡선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군집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래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모이던 데이터에 대해 따로 분류 기준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 스스로 분류 기준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군집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분류 기준을 만들어내는 것이 군집의 특징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렇게 키, 몸무게가 주어진 사람들의 집합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을 3개의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로 모으고 싶어요. 3개의 동부팀 만든다고 가정할 때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야 서로 경쟁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수준의 농구팀을 3개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면 키나 몸무게에 따라서 여기는 키가 작고 몸무게가 적은 사람, 여기에는 몸무게가 많고 키가 큰 사람,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군집이라는 것은 분류 기준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분류 기준을 찾는 것을 우리는 군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측은 무엇입니까? 예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그 모델에서 값을 도출하는 것을 예측이라 부르고요. 그런데 좀 더 좁은 의미의 예측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방향성을 알아맞추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기 사람들이 모여 있고 사람들이 걸어갑니다. 그러면 자, 이 사람이 주어진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걸어갈 것이냐, 어느 방향으로 향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는 것을 예측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머신러닝으로 강화학습과 생성이 있는데요. 강화학습은 컴퓨터가 세상에 존재하는 규칙을 스스로 시뮬레이션하여 게임처럼 규칙을 학습함으로써 게임에서 이기게끔 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생성이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규칙들을 학습해서 어떠한 모델이 있을 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창조해내는 것을 생성이라 부릅니다. 물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기존에 있는 것을 조금 바꾸어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람의 얼굴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챗봇이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겠죠. 형식적인 대화가 아니라 좀 사람과 같은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은 기본적으로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 알아맞추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강화학습은 어떤 규칙을 학습해서 규칙에서 그 규칙을 통해서 게임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강화학습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배운 분류나 회계는 주어진 문제가 좀 단순하죠. 예를 들어 클래스가 있으면 어떤 클래스냐를 알아보는 것이고, 분류는 무엇입니까? 그렇지요. 어떠한 그 클래스가 존재하는지, 또 클래스의 개수라든가 또 어떤 클래스가 존재하는지를 찾는 겁니다. 하지만 강화학습은 게임에서 이기는 겁니다. 게임에서 이기는 것이고 그 게임에서 이기도록 어떤 규칙을 응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생성은 우리가 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데
사실 강화학습이나 분류나 회귀가 사실 상당히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생성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강화학습이랑 비슷한가 하면 내가 무엇을 만들어냈을 때 게임에서 이기려면 자 만들어낸 것이 있음직해야겠죠. 그리고 또 세상에 존재하는 것 비슷해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강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성 역시 뭐 강화학습이나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분류 이런 것들을 모두 잘 활용한 그러한 인공지능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강화학습을 조금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모델이 강화학습 모델인데요. 강화학습은 뭐 게임이나 제어 문제에 특화된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에이전트가 있고 인바이러먼트가 있고 에이전트는 어떤 액션을 수행을 해요. 그래서 에이전트는 이를테면 여기 로봇이 있습니다. 로봇이 있는데 지금 불이 났어요. 그러면 에이전트는 뭘 해야 되죠? 그래서 수도꼭지로 가서 물을 받아서 불을 끄는 것이 에이전트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자 보세요. 에이전트가 자 물 쪽으로 가지 않고 불 쪽으로 가면 너는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어. 페널티를 줍니다. 그래서 페널티를 주면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해야겠구나. 다음에는 다른 걸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럼 이 다음에는 만약에 물 쪽으로 가서 물을 받으면 얘한테 플러스 다시 말해서 리워드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로봇이 어떻게 할 때는 내가 리워드를 받고 어떻게 할 때는 페널티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리워드를 받을 수 있게끔 계속 뭔가를 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에이전트가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인바이러먼트는 현재 여기 불이 있고 그리고 물이 있고 또 점수를 주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액션을 하면 이를테면 불 쪽으로 간다, 아니 물 쪽으로 간다. 액션을 하면 인바이러먼트는 무엇을 주는가 하면 야, 너는 지금 불 쪽에 있네. 그리고 또한 너는 불 쪽으로 갔기 때문에 점수가 깎여. 리워드 대신 페널티를 받을 수 있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바이러먼트는 현재 처한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고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네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점수를 받는다를 알려주는 것이 인바이러먼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에이전트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요. 리워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액션을 취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도록 에이전트를 학습하는 것이 강화학습입니다. 자, 이를테면 오른쪽에 벌써 보시면 이 아래 이게 인버트 펜들럼이라 부르는 건데 인버트 펜들럼은 자 아래에 모터가 달린 어떤 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터가 달린 기계이고요. 자 이것은 지금 막대가 있는데 막대가 넘어지지 않도록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옮겨가면서 막대를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강화학습은 이러한 시스템이 있을 때 어떻게 하도록 막대가 넘어지지 않도록 에이전트를 훈련시켜야 되는 것이고 막대가 넘어지면 리워드를 뺏기는 것이고 페널티를 받는 것이고 막대가 계속 서 있으면 리워드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에이전트는 막대를 넘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액션을 취하겠죠. 그것이 강화학습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런 로봇과 같은 것을 개발할 때 강화학습을 이용하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로봇이 계속 실패를 거듭하죠. 실패를 거듭하면서 내가 넘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제어는 하지 말아야겠다. 혹은 이러한 제어를 해야겠다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그럼 오른쪽에서처럼 이제 제대로 걸을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되는 것이죠. 자, 최근에는 실제 자율 드론보다 사람을 운전하는 드론보다 자율 드론이 훨씬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잠깐 그림을 보시면 In this competition, drones had to race at high speed through an indoor track. 근데 과거에는 이제 자율 드론, 즉 컴퓨터가 조종하는 드론이 거의 이길 수 없었지만 지금 보시면 세계 챔피언보다 오히려 자율 드론이 훨씬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Not only won the main event, flying with peak speeds of 95.8 kilometers per hour through 22 small indoor gates, but it also faced off against 3 of the world's best human drone pilots. And in a historic first, the autonomous drone beat them all. This is more than just a racing win. The smart, lightweight AI that powered the drone could help all kinds of future robots, making them faster, more efficient,
and better at handling the real world. 네, 내용은 무엇이죠? 세계의 세계 드론 대회에서 1, 2, 3위한 모든 그 사람을 자율 드론, 그러니까 AI가 학습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드론이 그 세계 1, 2, 3위를 모두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을 시사하나요? 사실 과거에도 어떤 자율 드론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그래서 스스로 움직이는, 스스로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드론이 있는데, 이 자율 드론 같은 경우에는 제어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뭐 기계나 항공 쪽에서 만들어 놓은 다양한 제어 이론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는 사람이 알 수 없는, 너무나 좀 알기 어려운 그런 파라미터가 존재합니다. 그런 값들은 모두 상수로 취급을 해서 컨트롤 티어리를 만드는데, 근데 그것은 사람이 늘 그걸 이겼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인투이션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제어를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율 드론보다는 그동안은 사람이 항상 이겨왔는데, 강화학습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드론은 실제 사람을 이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상수로 취급했던 알지 못하던 미지의 수가 강화학습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실패와 그리고 그 테스트를 반복한 그런 자율 드론의 학습에 의해서 사람을 이길 수 있게 된 그런 경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에 보시면 드론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로봇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대부분의 로봇들이 이런 학습 기반의 로봇이 될 거라고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성 모델인데요. 생성 모델은 데이터 분포를 학습해 새로운 샘플을 만들어내는 모델입니다. 이 문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두 가지 모델이 필요해요. 데이터 분포를 학습하는 모델과 또 이 만들어내는 모델을 판별하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생성 모델에는 판별 모델과 생성 모델이 필요합니다. 자, 판별 모델은 경계를 학습한다. 다시 말해서 클래시파이어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제대로 된 데이터처럼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지를 얘기하게 됩니다. 생성 모델은 그렇죠. 데이터 분포를 학습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분포된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 모델은 분포 자체를 학습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판별 모델은 어떤 X가 주어지면 레이블 Y로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제대로 된 Y인지를 확인하는 모델이 되는 것이고요. 생성 모델은 데이터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분포되어 있는지를 만들어내는 PX를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Y까지 결부된다고 하면 공통 분포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지금 생성 모델이 만들어낸 것이고, 이것이 지금 판별 모델입니다. 그래서 생성 모델이 데이터를 만들면 판별 모델은 이것이 제대로 된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게 되어 있고, 이 판별된 결과의 피드백을 받아서 생성 모델은 더 좋은 데이터 분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데이터 분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우리가 뭐 있는 데이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대부분의 AI는 이 랭귀지 모델이라든가 디퓨전, 갱과 같이 생성 모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쓰시는 것이 생성 모델이죠. 물론 그 안에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가 분포가 모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건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가는 여러분께서 차후에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최근 대부분 AI는 생성 모델에 집중되어 있고요. 생성 모델이 현재 인공지능다운, 사람들이 인공지능이라 말하는 가장 파퓰러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운 걸 잠시 정리해 보면 머신러닝은 데이터 기반의 알고리즘 개발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규칙 기반, 사람이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많은 조건과 규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던 것에 비해서 머신러닝은 많은 데이터의 패턴과 규칙을
통해서 그런 패턴과 규칙을 알아냄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러한 기술을 할 수 있겠습니다. 머신러닝은 다분히 확률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문제에 대한 개런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확률적으로 내가 제시한 답이 정답일 확률이 얼마이다, 정답이 아닐 확률이 얼마이다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규칙기반의 알고리즘은 어떻습니까? 정확도를 보장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해하는 모든 규칙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 규칙에 따라서 나온 결과들은 우리가 상당히 결정적으로 이게 옳다 아니다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는 무엇이죠? 그렇죠. 머신러닝은 특징 추출을 누가 하느냐. 이를테면 머신러닝은 사람이 특징 추출을 하기 때문에 좀 번거로운 감이 있겠죠. 하지만 적은 데이터로도 어떤 머신러닝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딥러닝은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특징 추출을 사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인가? 딥러닝에서 나온 결과가 어떤 조건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분석 기법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딥러닝은 대부분 어떠한 특징 추출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하기 때문에 또 그런 특징 추출을 기반으로 해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나온 결론에 대한 분석이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머신러닝은 좀 더 단순한 문제, 하지만 적은 데이터로도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딥러닝은 어려운 문제이고요. 또 어려운 문제를 잘 풀 수 있고 다분히 확률적으로 그리고 또 나온 결과에 대한 그 원인 분석이 쉽지가 않다는 그런 장단이 있습니다. 또 오늘 기계학습의 다양한 문제 유형을 살펴보았죠.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차이는 무엇입니까? 네, 레이블이 있느냐에 따라서 또 레이블이 있으면 지도학습이 되는 것이고 레이블이 없으면 비지도학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도학습은 분류나 회계처럼 어떤 정해진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비지도학습은 어떠한 특징을 찾아내는 겁니다. 어떤 규칙을 찾아내는 것이고 어떤 클래스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비지도학습입니다. 또 연속값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회귀 문제라고 말씀드렸고요. 범주, 어떤 클래스를 예측하는 것이 분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수문 구조, 이를테면 클래스라든가 어떠한 데이터의 구조를 발견하는 것이 분진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강화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주로 이제 어떠한 제어 이론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서 어떤 로봇이나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다를 통해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고요. 또 생성형 모델은 생성과 판별 모델을 통해서 최대한 판별 모델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성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 생성 모델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